한글이 바꾼 인생 아야의 이야기. 요즘 일본 여성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한류 열풍과 경제 성장, 그리고 청년층의 긍정적 인식이 만들어낸 새로운 트렌드죠.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꿈꾸는 일본 여성들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한 사연을 가진 여성이 있습니다. 단 한 편의 드라마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야라고 합니다. 올해 24살이고 오사카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한글과 처음 만난 건 정말 우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넷플릭스를 켰는데 추천 목록에 태양의 후예가 떠 있더라고요. 처음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라니 일본 드라마도 잘 안 보는데 굳이 싶었거든요. 하지만 룸메이트 미사키가 계속 추천했어요. 정말 멋있는 남자 주인공이 나온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신반의하며 첫 번째 에피소드를 틀었습니다. 자막을 읽으면서 보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처음엔 좀 불편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송중기 씨가 안녕하세요라고 말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따라 말하고 있더라고요. 자막보다 빠르게 그들의 말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일본어와 한국어가 비슷하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직접 느껴본 건 처음이었어요. 문법 구조가 비슷해서 그런지 자막 없이도 대충 무슨 말인지 감이 오더라고요. 특히 감정을 표현할 때 쓰는 말들이 일본어와 느낌이 비슷했습니다. 드라마를 다 본 후에도 여운이 남았어요. 그리스의 아름다운 풍경도 좋았지만 그보다는 한국어라는 언어 자체에 끌렸습니다. 배우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 말의 리듬감, 그리고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드는 억양까지.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자막 없는 세상에서 그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워보자고. 어려울 거란 건 알았지만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렇게 해서 제 인생을 바꾼 한글과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성에 감탄하다.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한 다음 날 저는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한국어 강의를 검색해보니 정말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한글 2시간 완성이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어요. 2시간에 문자를 배운다고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생겨서 클릭했습니다. 젊은 한국인 선생님이 나와서 한글의 역사부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세종대왕이라는 임금님이 백성들을 위해 만드신 문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설명에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글은 무작정 외우는 문자가 아니라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음은 발음할 때의 입 모양과 혀의 위치를 본떠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끝이 위심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술을 담은 모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일본의 히라가나는 한자에서 따온 것이라 모양과 소리 사이에 논리적 연결이 없잖아요. 아는 양성 모음이라 밝은 느낌, 어는 음성 모음이라 어두운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는 하늘을 뜻하는 점이 위에, 우는 땅을 뜻하는 점이 아래에 있다고 했어요.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감탄했습니다. 이런 과학적인 문자가 있다니. 히라가나는 그냥 암기해야 하는 기호였는데 한글은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선생님이 조합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한 글자를 만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기역아가 니은아나 이런 식으로요. 받침까지 더하면 한 글자 안에 최대 3개의 소리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연습 문제를 따라해 봤어요. 가나다라마바사 아야어요요유이. 처음엔 어색했지만 몇 번 반복하니까 입에 붙더라고요. 일본어의 아이유에오와는 전혀 다른 소리였지만 왠지 친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엔 제 이름을 써보라고 하더라고요. 아야는 이응아, 이응야야가 되나요? 선생님이 맞다고 하니까 정말 기뻤어요. 2시간 강의가 끝날 때쯤 저는 한글의 기본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내 이름을 한글로 쓰며 한글의 원리를 배운 후 며칠 동안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점심시간에도 퇴근 후에도 계속 연습했어요.
처음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게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문득 제 이름을 한글로 써보고 싶어졌어요. 노트를 꺼내고 천천히 생각해 봤습니다. 아야. 아는 이응아 야는 이응야. 그럼 아야는 아야가 되는 거네요. 처음 써본 제 이름을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삐뚤했지만 제 나름대로는 한글이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아야가 한국어로 무슨 뜻인지 찾아봤어요. 검색해보니 한국에서도 여자 이름으로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제 이름이 한국에서도 이쁜 이름으로 불린다니 왠지 한국과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거울을 보면서 말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야입니다. 일본어가 아닌 한국어로 제 이름을 소개하는 게 이렇게 새로운 줄 몰랐어요. 같은 이름인데 다른 언어로 말하니까 마치 새로운 저를 만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경험. 한글을 배운 지 2달이 지났을 때 저는 과감한 결심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2주 동안 살아보자는 거였어요. 회사에 연차를 신청하고 강남 근처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했습니다. 처음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설렘을 지금도 기억해요. 한국어로 된 안내 방송이 들렸는데 몇 개 단어는 알아들을 수 있더라고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면서 정말 떨렸습니다. 첫날 숙소에 짐을 풀고 근처 편의점에 갔어요. 물을 하나 사려고 했는데 계산할 때 점원이 카드나 페이로 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삼성페이로 결제해봤는데 정말 간편하더라고요. 카드도 안 꺼내고 핸드폰만 갖다 대면 끝이었어요. 며칠 후에는 몸이 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일본이었으면 미리 예약하고 한참 기다려야 하는데 한국은 어떨까 싶었어요. 근처 내과에 갔는데 당일 진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30분 정도 기다리니까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지하철이었습니다. 노선도가 정말 잘 되어 있고 환승도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외국인인 저를 배려해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길을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주고 언어가 서툴러도 이해하려고 애써주는 마음이 전해졌어요. 2주가 지나고 일본으로 돌아올 때 정말 아쉬웠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이 너무 편하고 활기차서요. 그때 처음 생각했어요. 언젠가 이곳에서 살아봐도 좋겠다고. 해시태그 통계로 확인한 희망. 서울에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어 공부에 더욱 열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 미사키와 대화하다가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제가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농담처럼 말했는데 미사키가 진지하게 말리더라고요. 현실은 달라.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야 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궁금했습니다. 정말 현실은 다를까요?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놀라운 통계를 발견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이 결혼한 경우가 1200건이 넘더라고요. 이는 지난 10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더 자세히 찾아보니 흥미로운 사실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의 평균 소득이 일본과 거의 비슷해졌다는 거예요. 특히 한류의 영향이 컸다고 했습니다. K-팝이나 드라마를 통해 한국 문화에 친숙해진 일본 여성들이 늘어났고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도 급증했다고 해요. 결혼정보 회사에서 발표한 자료도 봤어요. 한국 남성을 선호하는 일본 여성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로는 가족을 중시하는 문화, 여성에 대한 배려, 감정 표현의 솔직함 등이 꼽혔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본 현실. 통계를 통해 희망을 얻은 후 저는 더 구체적인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열고 한일 커플이라는 해시태그를 검색해 봤어요. 정말 많은 게시물이 나오더라고요. 커플 사진, 일상 영상, 결혼식 사진까지. 생각보다 훨씬 많은 한일 커플들이 행복한 모습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영상들이 있었어요. 한국 남자가 일본인 아내를 위해 반찬을 정성스럽게 덜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아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먼저 덜어주는 모습이 정말 다정해 보였어요. 댓글도 읽어봤어요.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성에게 어떤 점을 좋아하는지 궁금했거든요.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또 하나는 여성의 꿈을 지지해준다는 거였어요. 함께 꿈을 이뤄가는 파트너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한일 커플의 일상 브이로그도 많이 봤어요. 일본 여성이 한국어로 남편과 대화하는 모습, 한국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는 모습이 정말 자연스럽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상상해 봤어요. 한국 남성과 결혼해서 서울에 살게 된다면 어떨까? 소셜미디어에서 본 것들이 단순한 동경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일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과의 대화. 한국어를 배운 지 8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그리고 언젠가 한국 남성과 결혼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이에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준비된 답이 있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충분히 고민하고 조사했거든요. 부모님께 차근차근 설명드렸어요. 이건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신중하게 내린 결정이라고요. 먼저 언어 문제부터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문법 구조가 비슷해서 생각보다 배우기 어렵지 않다고, 실제로 저도 8개월 만에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해졌다고 했어요. 경제적인 면도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수준이 일본과 거의 비슷해졌고 오히려 디지털 기술이나 편의시설은 한국이 더 앞서 있는 부분도 많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서울에서 2주 살 때 느꼈던 따뜻함, 사람들의 배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드라마를 보고 동경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살아본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어요. 부모님은 여전히 걱정스러워 하셨지만 제 진심은 전해진 것 같았어요. 정말 오랫동안 고민한 결정이라는 걸 아시게 되었거든요. 운명적인 만남. 1년 후 저는 회사에 장기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이번에는 3개월 동안 서울에서 어학연수를 받기로 결심했어요. 홍익대학교 어학당에서 매일 한국어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시내를 돌아다니며 실전 연습을 했어요. 어학연수 2번째 달 저는 교보문고를 자주 갔어요. 한국어 책을 읽으며 실력을 늘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한국어 교재 코너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한국어 교재를 고르는 걸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어가 서툰 저를 배려해서 천천히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어학연수 중이라고 하니까 더욱 열심히 도와주더라고요.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저는 그에게 일본어를 알려줬습니다. 그 뒤로 언어교환이라는 핑계로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었죠. 어학연수 기간 내내 그와 함께 서울 곳곳을 다녔어요. 처음엔 카페에서 공부만 했는데 점점 한강에서 산책도 하고 맛있는 식당도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저를 위해 반찬을 덜어주고 무거운 가방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움직였어요. 어학연수가 끝나고 일본으로 돌아갈 때 정말 아쉬웠어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 연락했습니다. 매일 화상통화로 안부를 묻고 한국어 공부도 계속했어요. 새로운 시작. 6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으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한국에서 살기 위해서였어요.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고 무엇보다 그와 함께하고 싶었거든요. 무엇보다 그는 제 꿈을 지지해줬어요. 한국어 교사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정말 좋은 일이라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두 나라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해 주었어요. 나중에 그의 부모님께 인사드릴 때 떨렸지만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일본 요리를 해드렸더니 너무 맛있다고 하시면서 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명절 때는 한복도 입혀주시고 한국 전통 문화도 알려주셨어요. 작년 봄벚꽃이 만개한 여의도에서 그가 프러포즈했어요. 한국어로 사랑한다고 평생 함께하자고 말했을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한국어로 대답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진심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결혼식은 한국과 일본에서 2번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한복을 입고 전통 혼례를 올렸고 오사카에서는 가족들을 위해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두 나라 문화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서 일본어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한국 학생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면서 제가 한국어를 배웠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달이라고 항상 말해요. 2년 전만 해도 안녕하세요 한마디도 어색했는데 지금은 사랑하는 사람과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다니. 한글은 정말 저에게 첫 번째 문이었어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간 세계에서 저는 사랑을 만났고 새로운 가족을 얻었고 새로운 꿈을 찾았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드신 한글이 500년이 지나 일본 여성인 저에게도 행복을 선물해 주었어요. 누구든 배우고 이해하고 소속될 수 있다는 한글의 정신 그대로 말이에요. 어제 남편이 물어보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후회한 적 없냐? 고.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후회요. 한글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텐데요. 한글이 정말로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그 선택에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